영양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면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도 모두 급락했는데요. 삼성전자도 2%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8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줬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 변수가 커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차별화된 전략, 방어 전략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 손실을 메꿀 시장 전략까지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홍당무는 7시 50분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 볼 거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그러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법, 매매법 그리고 해결책들 하나씩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뤄주시는 분인 만큼 이 세 가지의 매매법을 한 번에 배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구나 오늘은 이 점을 꼭 주목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무료 특강 이벤트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주식보다 간단하지만 배워두게 되면 원금 대비 또 주식보다 훨씬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법이죠.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이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을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3시간가량 매매법 교육 특강 풀어주실 거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특강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 그 특강 링크 꼭 받아서 이번 주 토요일 특강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빠졌죠, 많이. 근데 제가 3월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이 이상 징후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키셔라 이야기했고 3월 말에는 코스닥 종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였냐면 코스닥이 조정이 나올 거니까 그때만 해도 계속 급등하고 있을 텐데 누가 조정 나온다고 미리 말하겠습니까? 3월 26일 날에 코스닥 인버스를 제가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200원에서 거의 최저점 3,120원이었는데 저점에서 80원 정도 격차 두고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수익이 한 13에서 15%쯤 났네요. 오늘까지.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중요한 건 주식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야 수익 나고 떨어지면 손실 나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단방향 상품이라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져야만 수익이 나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내려가면 손실 나요. 근데 이걸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상승 방향에 세팅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버스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걔는 주가가 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락 방향에 움직일 때 수익이 나는 되게 특이한 ETF예요. 근데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선물 옵션도 주식도 부동산도 그 어떤 자산 시장도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 난다. 이건 보통 우리 전 국민의 거의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금융상품은 설계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것도 있고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상품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내가 잘 버무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하락하는 장에서도 소위 IMF가 오고 막 갑자기 전쟁이 나고 막 시장이 미친 투매 2020년도처럼 코로나 와가지고 2달 동안 엄청나게 빠졌죠. 종합주가에서 1000포인트 빠졌으니까 그런 장이 또 온다는 보장이 오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또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곡소리 나고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난감해할 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2가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하락장일 때는 어떤 종목들을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선물 옵션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건데 제가 한 달에 보통 2번 정도 온라인 특강을 해요. 그런데 그 특강 때마다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주도주 섹터가 반도체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게 아닌 우리가 이 조정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물려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가는데 배당도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께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언제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딱 3시간만 여러분 저랑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을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 아침마다 시황 글을 매일 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요 기준을 가지고 상방이다 하방이다 대응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살 때는 한 달에 저는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합니다. 주식과 ETF를.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할 때는 여기다 요 가격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려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논리로 쓰는 글인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만 되면 내가 활용하기 되게 좋으니까 오늘 그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방향만 볼 게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찾아가 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우리 전문가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배워보고 또 따라가 보면서 수익까지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아랫꼬리를 길게 그려내면서 낙폭을 줄여갔고 그나마 좀 위안을 줬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계속되는 낙폭이 큰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방 압력 속에서도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매매법이 존재하죠. 그 매매법, 선물옵션 매매법 교육 특강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선물옵션 특강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특강은 오직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받는 이에 샵 3989,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 타고 함께 해보시고 특강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참 알아뒀다면 유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하나씩 또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된 매매법 교육부터 다뤄볼까요? 예, 자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종목 코드가 12630입니다. 12630이요. 얘가 쭉 올라서 12월 말 1월 2일 날 시초가에 다 던지자 19,000원 이야기했는데 14,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3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내가 종목을 고를 수 없어도 나는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만 가지고 매매해도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장 빠진다 그래서 인버스를 요만큼 장 빠지는 구간 안에 챙기다가 1월 17일 날 저점 완성으로 보고 18일부터 주식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시면 여기 16,000원에서 15,500원 요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16,200원 넘지 않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쭉 치고 올라와서 언제냐면 3월 말쯤에는 이제 상방 포지션을 정리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반을 털었고 나머지 여기서 머뭇거리는 과정 안에 고만하고 다 팔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종료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3월 말쯤에 대형주 시장도 조만간 주종이 올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인버스를 베팅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때 제 목표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붕괴된다면 한 15,500원에서 16,500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전 염두에 두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빠져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18,255원까지 무너졌네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하락폭이 여기 1번 구간과 여기 2번 구간 보시면 1번 구간만큼 빠졌으니까 두 번째 구간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아직은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3월 말에 마지막 주에 3월 26일 날 그 주간에 여러분 방송 출연할 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아마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 돼야 저점이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이제 세 번째 주에 딱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죠?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저는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면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월화수의 흐름을 좀 봐가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금 텀을 두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 제가 매수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께 저 이거 살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연락처를 제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샵 번호에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버스를 잡았을 때 그러면 또 하나 보시면 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주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라 여기 매수해서 여기 1월 2일 날 시초가에 팔고 1월 17일 날 다시 매수해서 여기 3월 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는 급락을 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코스닥 150을 볼게요. 흐름을 보시면 조금 다른 건 얘는 여기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앞전 고점 부근에서 막혀요.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11,500원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1번 구간 박스라고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14,000원 초반 정도가 최대라 그랬어요. 왜? 여기가 2번 구간의 박스 상단이라서. 그래서 저는 3월 26일 제가 언제부터 코스닥을 정리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3월 14, 15, 16 넘어가는 이때부터 자 이제 올라가 봤자 한 일주일쯤일 것 같고 3월 말 안에 코스닥을 다 정리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찍고 나서 여기 윗꼬리 달고 내려온 요 날에 제가 코스닥 시장에 인버스를 산다. 나는 분명히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빠지게 되면 다시 9,000원에서 10,000원 여기까지 빠꾸 할 거라고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아직 여기 내려갈 때까지 인버스를 좀 더 보려고 하니까 코스닥은 아직 접근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장이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 인버스라 그랬잖아요. 3,200원에 3월 26일부터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살 기회를 3,200원 밑에서 줍니다. 저는 3,200원에서 비중을 적게 사는 사람은 20, 30%, 많이 사는 사람은 50%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3,525원 이상에서 반 정도를 분할로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많이 가면은 한 3,900원, 4,000원 정도 가면 요 앞전 고점까지 가는 게 최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적게 가면 한 3,700원 언저리 정도에서는 정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일단 오늘 절반은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는 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코스닥 시장은 아직 빠질 폭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주식 자체가 양방향 상품인 거 아세요? 하락 방향과 상방 둘 다 가는데 사람들은 상승해야 수익 나는 게 당연하다. 하락하면 손해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보시면 공매도 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식 공매도가 여러분 불법입니까?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공매도 칠 수 있을 만한 증거금이라는 게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증거금 제도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10,000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내가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여러분 외국인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너 외국인이야? 너 기관이야? 덤벼 이씨. 나도 공매도 때릴 수 있어.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증거금이 걔네들은 없거든. 기관하고 외국인은 증거금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때리든 대신 잘못되면 나중에 물어내면 돼요. 근데 개인들은 물어낼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증거금이라는 걸 락을 걸었기 때문에 쟤네들은 증거금 제한 없이 10,000개, 20,000개씩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끼켜봐야 10개, 20개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게임을 대신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인버스라고 하는 ETF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종목 코드를 몇 개 드릴 테니까 좀 메모를 좀 하시겠습니까? 보시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내가 살 만한 종목이 없다. 그때 뭐 사시냐면 대형 종목에 연동되는 대형 코스피 지수 200에 연동되는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종목 코드가 122630입니다. 적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괜히 장 올라갈 때 내가 마땅히 살 거 없다고 이상한 거 샀다 물리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도 얼마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왕창 빠지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거 고르는 바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아. 난 중소형 종목이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상위 150개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이것도 수익이 나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이 뒤에 붙잖아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이름이 레버리지라는 말이 뒤에 붙는 건 뭐냐면 얘가 코스닥 150이 1%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2% 수익 줘요. 괜찮죠? 10% 오르면 이제 20% 수익 준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기 시작할 때 혹은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 줄 때 저는 코스닥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9,000원 사가지고 14,000원 찍었으니까 수익률 적은 것 같지만 50% 수익이에요. 한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적은 것 같지만 거의 최저점 사서 거의 최고점 팔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수익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중소형 종목을 굳이 거래할 이유는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는 게 우리가 장이 빠질 때 인버스 상품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대형 종목이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3월 말에 이야기 드렸어요. 2,000원 정도에 사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4월 초에도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언제까지? 4월 7일, 8일까지 그랬네요. 그래서 2,0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벌써 오늘 고가가 2,215원 찍어서 10% 수익이 났어요. 이해되실까요? 저는 얘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2,350원에서 2,450원 정도 오면 그러면 저점 매수가에서부터는 한 17%에서 22%좀 수익 날 거예요. 거기 오면 다 팔고 나가시게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장이 빠질 때 내가 10%에서 20% 벌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상품을 3,200원에서 비중을 적게 사는 분은 한 20% 정도, 많이 사시는 분은 40~50%까지 배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여러분은 저 연락처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함께 시황을 공유하는 공간들을 여러분께 URL 링크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하잖아요. 특강하는 정보들도 그 링크를 타고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로 들어오신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치고 넘어갈 때 이만큼 올라가면 적게 가면은 한 3,750원, 3,800원에 막힐 것 같고 최대폭 올라가면 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코스닥 150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자, 우리가 달러를 보시면 얘는 종목 코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의 2배를 수익을 내주는 상품의 ETF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보다는 당연히 우량주, 대형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우량주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정성 때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복싱을 하러 갔어요. 근데 상대방하고 내가 맞짱을 뜬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를 살피고서 내가 덤빌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퇴한 복서이지만 마이크 타이슨 형님하고 만나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주먹이 세도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드시 90도로 인사하고 조용히 퇴장해야 됩니다. 괜히 까불다 저 터지면 두개골 파열될 수 있거든요. 죽어요. 한 방이면 갑니다. 그러면 내가 비벼볼 만하고 덤벼볼 만한 사람이었을 때 까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우리가 왜냐면 진짜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났을 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니까요. 근데 주식을 하실 때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 내가 한 대라도 때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마치 야 5%만 먹고 10%만 먹고 빠질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짧게 먹는다니까 3%만 먹고 나갈게. 5%만 먹고 나갈게. 이게 여러분 마치 나보다 센 사람하고 덤비면서 마이크 타이슨한테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깐족거리든 내가 한 대만 때리면 나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너무 센 놈과 어려운 놈을 만날 때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일 승률이 높을 때 상대가 아무리 센 사람이어도 마이크 타이슨이 100명하고 싸웠다고 치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겠죠. 기진맥진해서 팔들 힘도 없을 때 그때 가서 마이크 타이슨 꼴밤 때리고 도망가면 나 타이슨 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상대가 기진맥진했을 때, 상대가 충분히 빠졌을 때, 난 그때 사는 게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톡방에다 올려드릴 때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잘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충분히 빠졌을 때 사도 그래도 어떤 종목들은 사가지고 마이너스 10% 15% 돼서 고생할 때 있단 말이죠. 그죠? 1년에 한두 번 그런 종목 저도 걸려요. 그런데 결국 수익을 내고 나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최대한 신중히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고생할 때가 분명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미국 달러 레버리지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축통화라는 면에서는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언젠가 미국이 통화 패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패권들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달러가 떨어지면 달러를 사놨다가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환차익만 바라보는 매매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최근 20년간의 미국 달러의 통계를 이렇게 내봤더니 1년의 평균 변동성이 10%에서 한 13% 됩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날 때는요. 많이 나는 해에는 한 30%에서 50%까지도 움직입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 뭐 IMF 때라든가 이럴 때는 뭐 많이 나죠. 몇 배씩 나기도 하고 2배, 3배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1년에 한 서너 달 주기로 두세 달 주기로 달러가 한 번씩 오르고 내려요. 짧은 사이클은 한 2, 3개월 되고요. 긴 사이클은 3, 4개월 사이클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20년치의 통계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1년에 그냥 기다려서 한 3번, 4번 정도만 매매해도 내가 달러의 그 편차를 가지고 매매하더라도 1년에 최소 20% 정도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15%, 20% 수익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1억이 오르면은 10% 오른 거잖아요. 20% 오르면 나는 2억 오른 거예요. 내가 만약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내가 10% 오르면 3억 버는 거고요. 20% 올랐으면 6억을 버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사서 아파트가 올라가나 주식 사서 주식이 올라가나 달러 사는데 달러가 올라가나 내가 돈을 버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인 이 달러의 흐름에 여러분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달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여러분 1월 달에 제가 여기 장 빠질 때 달러를 여기서부터 사면 좋겠다라고 2023년도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한번 팔고 눌릴 때 여기서 한번 사서 팔고 이렇게 작년에 2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떨어질 때 12,500원 밑에서 달러 레버리지를 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앞전 고점이 14,895원인데요. 오늘 장은 14,875원이네요. 딱 20원 남았어요. 전 고점까지. 근데 저는 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12,000원대부터 내가 매수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가 12,000원, 12,500원 여기서 내가 여기 12월 이때 내가 매수했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갔다? 14,800원대까지 이미 20% 이상 수익 났다. 이게 과연 적은 수익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 코드가 261250입니다. 261250 여러분 관심 종목에다가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 올라간데 배팅하는 달러 레버리지를 내가 좀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되겠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사면 물릴 수 있어. 조금 더 가긴 하겠지만 지금 살 테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도 언젠간 또 빠질 때가 있죠. 가다가 조정 나올 때 있으니까. 그러면 하락에 배팅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인버스. 자, 이 종목 코드는 261260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달러가 올라가다가 확 빠지게 될 때 수익 나는 게 이때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6,200원짜리가 6,900원까지 가니까 13%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얘가 한 4%에서 5%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달러는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주게 보면 인버스를 해서도 달러 인버스로도 여기 6,500원에 7,200원까지 가고 눌렀다 올라오고 이렇게 파동들이 있어요. 보시면 통상적으로 인버스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매매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상품 하나만 가지고도 꽤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장이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강조드렸던 종목이 2개가 우리가 계속 짱짱하게 버티는 것은 첫 번째는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이렇게 한 3주 동안 천천히 매집을 10%에서 15% 정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500원에 바닥 찍던 날에 이날 제가 비중을 20, 30%더 잡아라 그래서 비중 40% 가까이 채웠거든요. 그리고 쭉 치고 올라와서 7,500원 찍던 요 날에 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지금 들고 있는데 다시 밀려서 7,500원 건드려 버리면 다 정리하겠다. 어차피 6,500원에 평균 단가 맞춰놨기 때문에 7,500원까지 1,000원 정도의 수익폭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버텨보자라는 거예요. 7,500원이 건드려 버리면 남은 절반은 익절 나가고 그냥 주당 1,000원 정도 버는 걸로 끝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요 언저리를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여전히 시장 그렇게 하락하지만 짱짱하게 하고 있다. 우리 종목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문자를 하나 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게 되면 9시 이제 4월 19일이죠. 오늘 여기 날짜 보이실 텐데 19일 날 9시 33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문자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래 연락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장자방 여기 써 있죠? 제가 장자방이 보낸 거야라고 써 있고 고려아연 43만 5천원에서 45만 원 여기서 매수한 거 1차 목표가 49만 5천 원에서 49만 6천 원 가격 되게 제가 명확하게 해드리죠. 여기서 50%만 팔겠다. 남은 것은 46만 원 건드려 버리면 다 익절 관리하고 버텨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보시면 시간대가 9시 33분이었거든요. 여기 그죠? 근데 보시면 9시 35분에 최고점이 49만 7,500원이에요. 제가 얼마 팔라 그랬죠? 49만 5,000원에서 6,000원.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한 2,000원 남짓 범위값 안에서 제가 다 파는 거예요. 굉장히 잘 팔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사자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게 일봉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차트가 일봉 차트고요. 여기 차트가 5분봉 차트인데 제가 오늘 시간 타이밍을 여러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때 고점 찍을 때 여기 내가 33분에 팔아라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2분 정도 팔 기회 드렸더니 얼마에 정확히 2분 뒤에 35분에 49만 7,500원에 고점을 딱 찍고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려버려서 끝났어요. 마이너스 1%로 끝나버렸는데 자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 안에서 내가 어디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봐라. 유튜브에 검색해봐라. 그리고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서 검색해봐라. 그러면 거기 가면 고려아연이 무슨 회사인지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만큼 삼박자가 다 맞는 회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철강 산업이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산업인 건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근을 내가 사다가 이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엄청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공장과 인력과 기술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철강 산업은. 그런데 그 철강은 그래요. 근데 비철금속, 그러니까 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뭐 구리, 아연, 뭐 주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 그 비철금속에 대해서만큼은 그럼 철강조차도 그런데 비철금속을 주 업무 파트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하신다면 나는 철강은 식상하니까 야 포스코 있으니까 나는 비철금속 할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인가요? 우리가 족발집 차릴게, 피자집 차릴게, 치킨집 차릴게만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철금속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비철금속 회사 중에는 고려아연이 가장 탑이에요.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회사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30개를 못 찾겠더라고요. 3,000개 가까운 종목들 중에 우리가 2,700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뒤져본 종목이 한 1,000개가 넘는데 1,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가치 투자라고 해서 정말 길게 볼 수 있기 좋은 회사와 사업성과 성장성과 투자의 수익성까지 그리고 재정의 안정성과 단기 순이익률, 그다음에 부채 비율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니까 다 체크하잖아요. 20개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10몇 개 찾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고려아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고려아연을 얘기 드릴 때는 제가 지금 팍스비 출연한 지가 3년 반이 됐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 손실을 끼친 종목은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손실 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한 기다려서 하는 거고, 물론 매수하는 과정에서 물릴 때가 있어요. 한 10% 더 밀리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한 달, 두 달 안에는 무조건 다 수익 냈지 손절 났거나 지금까지 끙끙거리고 있는 종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호흡을 짧게 잡습니다. 대한민국 장은 길게 갈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고려한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3월 말에 여러분들께 코스닥 150 인버스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종목 ETF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르고 내리는 것만 내가 배팅해도 한 사이클에 10%씩만 번다 그래도 3개월에 10%만 벌어도 한 1년이면 40%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머리 아프게 종목 사는 게 나을까? 그냥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상방 하방만 보는 게 나을까? 저는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굳이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장은 추세장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장이라서 좀 오른 거가 한두 달 오른 것 같으면 한 서너 달 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구간 안에 나는 과연 내리기만 하는 상품들, 내리면 손해나는 상품들 가지고 힘든 건 아닐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고점에서 여러분 매수하라고 팔고 나가라고 했던 타이밍이 여기였고 43만 5천 원에서 45만 원 구간 여기서 매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달 정도를 다중바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방송 때마다 4주 동안 얘기했어요. 고려하연. 그죠? 지난주에 올라올 때 조금 이제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49만 원에서 50만 원 얘기하고 오늘 고점이 49만 7,500원인데 49만 5천 원, 6천 원에서 반팔했으니까 제일 고점에 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매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 이 종목이 빛을 발하냐면 종목별로 특성이 달라요. 고려하연은요 조정장의 수익이 나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지수가 막 올라갈 때 고려하연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내가 거래해야 되는 거고, 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올 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고려하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게 틈새 시장이고, 엔터, 그다음에 레저, 여행,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건설 시멘트도 조정장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개만 내가 알고 있어도 조정장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식을 뭘 살지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저처럼 인버스 사서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늘 오르는 게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3월 말부터 주가 빠진다고 얘기했고 4월 초부터 3월 말 4월 초에 인버스를 배팅을 시켰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조만간 1, 2주의 안쪽에 아마 고점을 찍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세상에 제일 잘 나간다는 외환 딜러들조차 달러의 방향을 모르겠다는데 넌 어떻게 안다고 잘난 척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 달러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달러 레버리지예요. 차트. 그다음에 달러 인버스예요. 정반대죠. 달러 레버리지는 달러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고요. 달러 인버스는 달러가 떨어져야 수익 나는데, 그럼 얘가 차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잘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는 상품하고 내려가는 쪽에 배팅하는 상품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가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에 대한 확정 편향이 안 생겨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소위 잘 나간다는 딜러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요. 아, 미국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데이터는요. 되게 재밌는 게 통계나 데이터가 상당히 명확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실전에 돈을 벌어보시면 안 그래요. 통계나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반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하게 차트와 패턴이라는 거 가지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패턴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어떻게 제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패턴에 관한 강의를 배우실 수 있게 되고요. 특강을 들어오시려면은 여러분이 문자 보내셔서 제 공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으로 주식과 ETF 흐름과 종목군들까지 전문가님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4월의 중순에 접어든 만큼 전문가님께서 무료 특강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4월 21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쩌면 주식보다 간단할 수 있는 그 선물 옵션 매매법 특강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특강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누르시고요. 문자 내용에는 장자방, 이렇게 장자방 3글자 남겨서 전송해 주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이 특강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보면요, 이 가이드를 따라가 보면서 관심 종목들 설정하시고 매수해 보면서 또 전문가님께서 오래도록 강조를 거듭해 주시는 종목이죠. 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으로 정말 계속되는 꾸준한 수익, 그리고 그 수익으로 거대한 수익까지도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맞이 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봄꽃에 또 수익의 꽃이 가득 피어나길 바라면서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도 선물 옵션 매매법도 간단하게 다뤄주실까요? 예, 선물 옵션은 여러분 주가는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난다면 선물 옵션은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념부터 간단하게 잡아볼게요. 선물이란 종목이 있고 옵션이란 종목이 있어요. 두 개가 종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는데 둘 다 어디에 배팅하냐면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거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하는 거 선물 매도와 풋옵션 이 두 개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게 주문창인데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선물 매수 여기다 10개 매수할게. 그리고 쭉 올라와서 오케이 나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 아싸 수익 났다. 요게 우리가 주식의 선물에서의 매수를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하방 배팅하는 걸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오늘 아침처럼 주가 많이 빠질 것 같아. 그럼 나 여기다 100계약 매도할게. 많이 잡아야지. 그리고 쭉 빠지면 나는 수익 나서 오케이. 이만하면 다 빠졌다. 청산하자라고 이렇게 주문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주가가 내가 하락할 때도 할 수 있다. 그럼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선물 말고 옵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자, 여기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 차트 C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여기 있는 게 풋 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옵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가라는 개념을 설정을 합니다. 기준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식으로 말하면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고 20% 수익 날게. 이게 우리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콜옵션 같은 경우 여기 왼쪽에 있는 콜옵션 같은 경우 기준점이 2.84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0.25예요. 그러면 나는 뭘 보는 거죠? 이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얘가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근데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무너져요.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 누가 올라가죠? 풋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콜옵션 C라고 표현할게요. 여기가 기준점이고요. 여기가 풋옵션이에요. 여기 P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나는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간다? 풋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나는 장을 하락하니까 하방에 배팅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졌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콜옵션에 배팅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잡은 상태에서 제가 실전 매매 사례를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겁니다. 4월 15일 날이었는데요. 어제 보시면 제가 아침에 시가부터 장이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물량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잡아라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에 큰 하락을 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랑 지금 2년 정도 되신 분이세요. 예, 여기 저희 글에 올라오면은 수익 보고를 저희는 아침마다 해요. 저는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매매가 끝나요. 그래서 10시 한 1, 20분이면 거의 오전 매매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매매를 가급적 하지 말자는 주의라서 오전에 얼마를 벌었냐면 이날 풀베팅 사인에 7천만 원을 버셨어요. 7,050만 원. 엄청나죠. 우리가 연봉 7천만 원도 굉장히 커요. 그죠? 연봉 7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면 굉장히 큰 건데 저랑 2년 정도 선물옵션 전혀 모르는 분들이 성장하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엄청난 매매자로 성장을 해가세요. 방송에 제가 다 언급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루에 7,0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게 계좌가 인증이 올라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분은 이분은 저랑 지금 2년 반 되신 분인데 아침에 9시 28분에 920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수익 인증이 올라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그럼 제가 선물 옵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날 어제입니다. 전날 종가는 여기에 출발했고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가 개파락하면서 요 위치에 끝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개파락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개파락하고 반등했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개파락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패턴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얘가 개파락하자마자 반등이 나올지 그냥 빠질지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 차트 갖고 얘기하니까 넌 쉽게 설명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준점에 관한 이야기 드렸죠. 제 차트의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C, 콜옵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P, 풋옵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기준점이 뭔지만 정확히 알면 방향을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자, 콜옵션 차트의 기준점은 얼마였냐면 2.62예요. 자, 풋옵션의 기준점은 얼마냐면 0.40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가 아침에 장 출발 전에 기준점을 잡아드려요. 그러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9시에 오전에 제가 온라인 특강에 설명할 거예요. 와보시면은 기준점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식은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9시에 오시면 저랑 강의 공부하시면 되니까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활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6기가 풋이 콜옵션이 망가지는 순간부터 얘는 어디까지 죽는다? 0.5까지 죽는다는 게 결정이 나 있어요. 재밌죠? 예, 기준점을 아침에 지켰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어디까지 시세가 날 건지가 결정이 나 있다고.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매매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논리를 아는 사람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풋옵션이 얼마이냐면 0.4가 얼마까지 갔냐면 1.9까지 가요. 그럼 풋옵션이 오전에 이렇게 장이 이만큼 빠질 때 나는 주식이었으면 손해가 날 판인데 이만큼 빠지는 동안에 풋옵션이 몇 배가 나냐면 480%. 저점에서 내 원금의 4.8배가 시세가 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그 이후에 어제는 어땠냐면 종가 고가로 들어 올렸어요. 근데 어땠냐면 이때 저점에서부터 0.3짜리가 3.0까지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콜옵션이 1000%, 10배가 올랐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선물 옵션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어요.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주식은 상한가를 가봤자 30%밖에 안 가요. 떨어져도 하한가 30%고 하루에 갈 수 있는 폭은 30% 상하한가가 맥스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은 30% 상한가밖에 안 가요. 근데 선물 옵션은 보시다시피 오늘 장 빠질 때 하방으로 풋옵션이 몇 배가 났다? 480%. 원금의 4.8배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으로 어저께 쫙 치고 올라가면 종가 고가로 올라갈 때 얘는 얼마까지 갔냐면 저점에서 10배가 나요.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라면 여러분 성에 찹니까? 안 차죠. 10% 벌어봐야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내가 100% 벌어도 100만 원밖에 못 벌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10% 벌어야 100만 원이니까 이제 좀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증액을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1억을 해서 10% 벌면 1000만 원. 이건 돈 좀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한 1000만 원 만들 쯤 되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기 주식을 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번 와장창 빠져.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일 때 깨지는 10만 원, 20만 원, 10%, 20%는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에서 깨지는 거는 100, 200, 300이 깨지니까 크게 다가와요. 또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또 끙끙거리고 다시 상승장에 열심히 벌어. 한 5천만 원 됐어. 근데 이제 또 내가 여기 1000만 원일 때 2, 300 마이너스는 그래도 좀 감당할 만한데 한 5천만 원 됐는데 마이너스 돼가지고 1000, 2000 마이너스 나면 멘붕 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막 올라왔어.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한 1, 2억 돼가지고 20, 30% 마이너스 되면 수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고 한 10억 되면 수억씩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걸 뭘 바라고 싶은 거냐면 주식은 돈이 많아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왜? 수익률이 적으니까. 주식은 선물 옵션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주식으로 날린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그 돈을 복구한다는 건 내 바람일 뿐이지 실제 어려워요. 인정하세요?
예, 인정할 건 하자고.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1억짜리 계좌가 5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반토막 났어요. 그 반토막 난 계좌가 제 방에 오신 분들이 보니까 1억 가지고 있다가 5천만 원 반토막 나셔서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원금이 회복되더라고요. 제 종목으로.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 가지고 10%에서 한 30%, 10%에서 20% 먹고 털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한 종목에 최하 30%씩 실어요. 못해도 20, 30% 싣고 많이 실는 거는 한 종목에 50%씩 실어버려.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올라가면서 수익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물옵션의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률이 높다는 게 첫 번째였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선물옵션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물옵션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기본 예탁 증거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선물옵션은 1,000만 원 집어넣어놓고 2, 300만 원만 가지고 2, 3개월 동안 해보세요. 절대 안 망해요. 근데 문제는 2, 3개월 동안 100, 200,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려 했더니 1,000만 원 집어넣고 1,000만 원 다 쓰는 거야. 내가 감당할 여력도 안 되면서.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2배, 더블 이상 시세가 나요. 이해되셔요? 100만 원 배팅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려다 보니까 잘못될 때 손절치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옵션은 적은 돈 갖고 천천히 불려가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시잖아요. 한 3, 4개월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한 2달은 모의 투자하시라 그래. 그리고 나서 3, 4개월 정도까지 실전으로 2, 300 갖고 천천히. 그리고 한 5, 6개월쯤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 비중을 500을 실든 1000을 실든 그때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선물옵션의 장점 두 가지가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수익률 게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이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요. 이건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1,000만 원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100, 200, 300 가지고 몇 달을 훈련하면서 충분하게 훈련하시게 되면 수익률 게임이 50%, 100%, 200%, 500%, 1000%씩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의 장이라는 거죠. 내가 돈 다 날려버리고 주식 날리고 돈 없어.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이 수익률이 많은 걸 건드려야 돼요. 왜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2030들이 코인에 거의 뭐 반 미치듯이 막 코인에 열광하고 있냐면 수익률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 옵션 특히 옵션의 수익률은요 비트코인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 곱하기 100배를 해도 이게 더 많아요. 수익률이.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보시죠. 얘는 4월 11일 날 만긴 날인데요. 상승장이에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수익률 게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상당히 수익들이 많이 나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아침에 얘는 전날보다 개파락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올라가. 근데 얘 어떠냐면 저점에서부터 몇 배가 났냐면 1000%가 났어요. 10배가 났어요. 당일날. 4월 11일이면 불과 지난주 목요일밖에 안 됐거든요. 얘는 뭘 보고 들어갔냐? 풋옵션 기준점 3.77 얘 깨진 거 보고 그대로 들어갔더니 장이 하루 종일 올라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락 변동성의 구간을 어제까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4월 11일 날 급등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이 더 낫지? 아니, 콜옵션이 훨씬 더 나아. 10배 간다니까 하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게 얼마 걸렸냐면 시간 6시간 걸렸어요. 내가 아침에 배팅하고 6시간 가만히 참고 있다가 10배 나는 게 나을까요? 주식 10배 벌려면 여러분 몇 달 버텨야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절대 10배 못 가요. 상한가 계속 연속에 점상 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은 빠른 속도로 상승 배팅도 가능하고 하락 배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옵션 배워보고 싶고 또 주식의 패턴들 이런 패턴 재밌는 것들이 주식에도 다 접목이 되거든요. 이 사례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온라인 특강할 거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보시면 저도 설명 또 못하니까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50분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못다한 내용들은 전문가님이 이어서 방송이 끝나고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교육 내용 받아가시고요. 또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의 갈등 해결해 보시고 갈증도 해소해 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선물옵션 특강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의 샵 3980
#89번 누르시고 문자 내용에는 장자방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저희 특강까지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강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3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까지도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